정치는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떤 정치인을 뽑느냐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지난 시민방송은 지방선거에 출마 의사를 밝힌 후보들을 계속 검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후보를 홍보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공약을 검증하고 국민께 알리고 영상으로 남겨 당선 후 반드시 실천하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눈도 많이 오고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그 탈당 기자회견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기분은 괜찮으세요? 죄송한 마음이 앞서죠. 입당한 지 오늘이 1077일째 되거든요. 더불어민주당 우리 당원들 한 분 한 분께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이렇게 또 작별 인사를 드리고 나와야 되는 입장에서 아직 제 입장을 다 전달드리지 못했지만 좀 죄송한 마음이 먼저 앞섭니다. 어쨌든 민주당 당원으로서의 정체성을 보고 지지해 주신 그 국민들은 좀 의아해 하실 수도 있어요. 예.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는 좀 설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먼저 이렇게 또 설명할 기회를 주셔서 우리 대표님께 너무 고맙고요. 저는 더불어민주당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저에게 소중한 것은 우리 지난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려고 했던 국민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저에게 더 소중하다, 이런 생각으로 늘 살아왔습니다. 당에 소속돼서 1077일 나름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열심히 뛰었는데요. 공천을 앞두고 이제 경선 과정을 들어가는 과정에 우리 지난해 선거 브로커가 개입해서 특정 후보를 돕고 있다는 신문 보도, 그리고 또 대포폰이 수천 개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그래서 전북 선관위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그 내용이 전북 경찰청으로 고발 조치가 되었다는 점을 볼 때 사람들은 말리죠. 제가 지금 민주당 여기서 나오게 되면 적어도 이번 경선에서 밀리더라도 앞으로 4년 후에는 정말 지난군의 더불어민주당 1순위 군수 후보 아니냐. 근데 여기서 탈당을 하면 너의 정치 생명은 끝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저의 개인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당에 남는 것보다 제가 좀 위험이 뒤따르더라도 현재 우리 진안이 갖고 있는 많은 문제들, 특히 청년의 문제, 우리 농민들의 문제, 시장 상인들의 문제, 특히 청년들에게는 주거, 자녀 교육 문제, 일자리 문제, 이게 시급한데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탈당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네, 뭐 국민들께서 알아서 판단하실 문제고. 네. 보니까 뭐 피켓 하나 들고 오신 것 같은데 그건 뭡니까? 커서 잘 보이려고 나중에 한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진안군 여론이 이 선거 브로커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다라는 내용을 1월 이게 9일자 신문에 나온 겁니다. 근데 이게 안심번호 수인데요. 작년 1월, 6월, 8월에는 7,000개 정도가 9월달 여론조사 직전에 3,000개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 확인된 사실입니까, 이건? 이것은 이제 신문에 나온 내용인데 뭐 정확히 잘 모르죠, 우리는. 신문에서 이제 보도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이 신문에 의하면 전북 선관위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조사를 했더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선관위가 이걸 가지고 전북 경찰청에 조사 의뢰를 하는 건 사실입니다. 문제는 제가 12월 중순에 여론조사를 해서 거기서는 제가 2등을 했어요. 근데 12월 말에 공개된 여론조사가 있었거든요. 거기서는 제가 4등 나왔어요. 9일밖에 차이가 안 나요. 9일 사이에 제가 뭔 잘못을 했길래 2등이 갑자기 4등으로 밀리냐. 여론 조작이라고 보시는 거네요. 저는 상당히 이 전북 선관위가 근거 있는 일을 경찰청에 조사를 의뢰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거 브로커가 개입해서 어떤 특정 후보를 돕고 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진안 국민을 우롱하고 우리 진안 국민들 여론을 갖다 조작한다라는 것은 이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된다. 여러 가지 이제 공약들을 뭐 카드 뉴스 이런 걸 통해서 계속 보내고 계시잖아요. 유튜브랑. 그 보신 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제가 보통 이렇게 유튜브로 인사드리면 한 1,500명, 많게는 2,000명, 아주 많은 건 한 4,000명도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이제 보시고 반응들은 생각보다 놀랍고요. 그리고 또 그 유튜브를 통해서 저의 진정성 있는 공약이 전달되다 보니까 그 전에 듣지 못했던 공약이다. 피부로 와닿는다. 생각해보니까 충분히 실현도 가능하 보이더라. 이런 반응들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정치적인 소신, 네. 철학 이것에 기반한 것이기도 하지만 네.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 안아서 만들어가는 게 사실 맞는 거잖아요. 지난군 국민들의 가장 큰 요구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이제 만나 뵙는 분들마다 자기의 위치가 다 다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구 사항도 다 다른 것 같고요. 예를 들면 공무원 쪽에 계시는 분들은 군수 눈치 보지 않고 일만 열심히 해서 그걸 평가받고 싶다 이런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받아들여서 제가 또 사업을 20년째 하고 있잖아요. 사업을 해보니까 실패했어도 그게 의미가 있어서 그 실패를 통해서 그 다음 단계 새로운 걸 기획하게 되듯이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실패하더라도 그 공무원들을 성장의 인센티브로 제공하겠다 이런 게 있고 또 우리 청년들을 만나보면 자녀 교육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 또 집이 없다. 일자리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당연히 거기에 맞는 공약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농민들은 여전히 저도 농사한 지 20년 되지만 농사 짓는 것도 힘들거든요. 자재값 올랐죠. 인건비 올랐죠. 그런데 판로는 여전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판로가 우선시 돼야 되겠다 해서 제가 고추부터 먼저 100% 우리 진안에 있는 고추 다 팔아드리겠다. 그것도 한 근에 16,000원씩. 근데 사람들이 또 못 믿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16,000원에 사면 자꾸 뭐 시세가 11,000원 떨어지면 너 어떻게 할래? 이런 물음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시세가 16,000원에도 저는 관계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16,000원에 사가지고 고춧가루 만들면 24,000원, 비싸게는 3만원에 팔 수 있거든요. 제가 홈쇼핑을 통해서 다 팔아드리겠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고추로 시작해서 마늘, 생강, 양파를 하게 되면 대한민국 최초로 양념 특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제 공약이라고 하는 게 현재의 문제를 진단하고 거기에 따른 이제 해법이 공약이 될 텐데 후보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진안군에서 가장 좀 시급히 해결해야 될 난제가 있다면 뭘 먼저 꼽으시겠어요? 시급한 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정해지는데 우선은 우리 진안의 미래가 저는 청년들이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 청년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녀 교육의 문제입니다. 초등학교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합병해야 된다 하는데 저도 이것을 반대만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잘 시키기 위해서는 학생 수가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합병도 당연히 고민해야 되지만 그 전에 또 우리가 해야 될 단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농촌 유학센터라든가 홈스테이 방식이라든가 또는 우리 장성주의 좋은 사례들처럼 외부에서 이사와서 살 수 있도록 주거 문제 해결해 드린다든지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주변에 있거나 먼 곳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 진안에 와서 다양한 특성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그래도 학생 수가 적어서 사회성이 떨어지는 학교들은 또 한편으로 서둘러 합병도 고민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학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 지금 혼자 또는 둘이 학년을 이루고 있는 정말 초소규모의 학교들에 대해 사실은 그 안에 있는 아이들의 입장에서 좀 살펴봐야 된다고 맞습니다. 보거든요. 저도 학교를 통폐합하는 문제는 신중히 다가가야 한다는 데 동의를 하고 단지 지금 그 아이들이 적어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좀 모여서 수업을 할 수 있는 게 권역을 나눈다든지 해서 예를 들면 주천, 정천, 용담, 안천 이렇게 모여서 4개 학교가 통합 수업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해서 지역에서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친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고향 친구가 한두 명은 있어야지 적어도. 맞습니다. 고향 친구가 한두 명도 없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아이들에게 친구 만들어주는 것 이런 것들은 어른들이 좀 시급히 아이들을 위한 그런 작은 정책들 하나하나
좀 펼쳐나가면 좋겠고. 참 좋은 말씀이네요. 예. 네, 맞습니다. 정말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지만 우리가 지난해 교육 문제를 무조건 교육청에만 맡길 일이 아니고 그럼요. 저는 군수가 되면 우리 교육청에 계시는 직원분들과 그 교육의 전문성을 가진 중간 조직을 만들어서 우리 군청의 공무원이 시기가 되면 바뀌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더라도 그 중간 조직이 전문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미래의 그림을 가지고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는 걸 원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 교육청의 직원들과 미팅을 해서 우리가 학교 통폐합은 바로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 면을 고려해야 되는데 그러나 지금 우리 선생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것들은 우리 교육청하고 말만 되면 바로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협의하면 그렇죠. 교육의 3주체가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라고 했지만 지금은 지역사회도 그 주체로 포함이 되거든요. 예, 그 지역사회가 아이들의 입장에서 그런 세밀한 예. 정책들을 세워서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 교육 문제 특히 작은 학교 살리는 문제 이런 얘기도 좀 관심 있는 교사들이나 몇몇 지역분들의 입에서나 오르내릴 뿐이지 지역사회가 또는 행정이 발벗고 나서서 이런 학교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시도를 했는지 좀 묻고 싶어요. 제가 여기 살면서 느끼기에는 거의 안 했거든요. 아무래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도 여기서 아들 셋, 딸 하나, 아이들 4명을 장승초등학교 졸업했어요. 물론 장승초교는 제 모교고 제 처도 장승초를 졸업했거든요. 근데 아이들을 키우는 과정에 큰아들이 4학년 때 합반을 했어요. 6학년하고 합반한 거였죠. 그때 전교생이 13명이었어요. 그 다음 해부터 이제 혁신학교가 되면서 우리 윤희로 선생님 비롯한 여러 선생님들 오셔서 헌신적으로 애써주셨는데요. 그때 큰아들이 합반하면서 받은 상처를 성인이 돼서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 듣는데 눈물이 많이 났어요. 부모로서 그것도 못 살피고 이렇게 살아왔다는 것이 늘 미안했고, 근데 그런 고충이 지금도 우리 지난해 미래를 짊어지고 우리 자녀들이 겪고 있는 이 문제는 저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 심각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군수가 되면 군수가 관심 갖는 분야의 공무원들은 일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장 정말 우선시 하려는 분야가 우리 자녀들 교육 문제. 그게 곧 우리 지난해 미래인 청년의 문제라고 보고 있고, 제가 공약을 2024년 12월 3일 이 내란 이걸 기념하면서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난해도 진정한 민주주의, 진정한 선거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12.3 공약 123가지의 공약을 만들었어요. 그걸 13개 항목으로 나눴는데 뭐 세부적으로 해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일을 하려고 마음 먹고 있고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방금 민주주의 말씀하셔갖고 이제 또 생각이 났는데 그 공정성의 시작은 공개성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공적인 업무가 공개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우리가 군청에 출근하는 그 시간부터 퇴근하는 그 시간까지는 공인이잖아요. 예.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저는 국민이 다 알아야 한다고 보고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야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서로의 생각을 알아야 참견도 하고 조언도 하고 지지도 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네. 그런 공개성에 기반한 공정성. 지금 뭐 이재명 정부에서 국정 업무 보고라든가 국무회의라든가 다 공개하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우려도 많이 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게 뭐 어떤 TV 쇼보다도 재밌다고들 해요, 국민들은. 그리고 굉장한 효능감도 느낄 수 있고 군수도 업무 보고 봤잖아요. 네. 그리고 뭐 실과장들 모여서 회의도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거 다 공개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예, 저는 많은 부분을 공개를 할 텐데 한 가지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시는 부분 중에 지방정권에서는 좀 달리 해야 된다라는 점이 하나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저는 우리 공무원들하고 많은 내용을 우리 국민들에게 공개해 나가는 건데 공개하는 과정에 우리 공무원들의 면박을 주거나 입장이 곤란하게 하거나 이것만큼은 좀 피하려고 그래요. 제가 공무원들에게 아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진안군에 약 1000여 명 되는 공무원들이 다 진안 군민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 딸이거든요. 우리 진안은 다 관계된 사람들로 살기 때문에 큰 상처로 남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나
저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먼저 군수로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본을 보여주고 싶고 우리 공무원들과 군수가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 국민을 섬길 때 얼마나 큰 보람을 느끼는지를 제가부터 한번 멋지게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작은 회사를 지금 20년째 이게 경영을 하면서 느낀 것은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주간회의만 하면 직원들에게 일을 다 맡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이 어려운 시국에 20%를 성장을 시켜줬어요, 직원들이. 이제 이런 거 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에게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정확히 하고 군수가 목표 설정을 바르게 하고 일 잘하는 사람 일하다가 실패했을지라도 의미가 있는 사람을 인센티브를 주고 승진의 기회를 주는 이런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면 저는 이게 굉장히 큰 개혁이 될 것이다.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군에서 생각하고 기획하는 많은 것들을 국민들하고 공유해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이런 문화를 많이 만들고요. 또 하나 제가 꼭 군에 가면 하고 싶은 게 너무 쉽게 우리가 용역회사를 믿어요. 용역회사에게 너무나 많은 돈을 주고 있고 네. 이것은 저는 완전히 개편하고 싶어요. 우리가 용역회사 큰 건 몇 억씩 주거든요. 예. 예를 들면 제가 공약 중에 쌍다리를 제2의 청계천으로 만들겠다 이 공약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것을 전국의 유명한 대학교 창업 동아리 팀이나 이런 데다가 한 300씩 다 주겠어요. 그리고 이것은 보고서 제출하도록 그리고 이 친구들 것을 지나 와서 군청에서 브리핑을 하게 하고 이것을 우리 국민 모두가 다 같이 듣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우수한 작품을 선별해서 공모 형식으로. 공모 형식으로. 그러면 그렇죠. 학생들에게는 진안을 알리는 효과가 있죠. 네, 네. 학생들 뒤에는 해외에서 공부한 유명한 교수들이 뒤에서 그렇죠, 받쳐주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 학교의 명예를 걸고 명예를 좋은 거될거 아니에요. 걸고 좋은 그러면은 생각입니다. 10군데만 해도 3천밖에 안 돼요. 맞습니다. 그럼 그 친구들은 그게 경력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지나와서 그런 설계를 했기 때문에 언젠가 지나올 때 관계 인구가 돼요. 저는 그런 것들을 시스템화 하려고 마음먹고 있어요. 근데 용역회사는 사실 무주에서 온 것 이름만 바꿔서 지나다 그대로 내놔요. 예. 시민방송에서 예전에 그 관련해서 보도도 했었는데, 네. 뭐, 그 복사해서 붙여넣기는 기본이고, 심지어는 그 관계도 없는, 전문성도 없는, 맞아요. 거기다가 막 영역을 주고, 네. 그리고 저는 이제 한때 연구원 출신이었고 또 제가 학교 다닐 때 동경농업대에 쓴 논문이 저희 대학원 교재로도 이렇게 한번 쓰이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이제 교수님들하고 토론도 많이 해봤고 또 지인들이 지금 교수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용역회사들 와가지고 막 함부로 장난치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용역회사에 뭐 쉽게 맡기지도 않을 뿐더러 대학생들의 기회를 주고 거기서 얻어낸 정보들을 저 혼자 듣는 게 아니고 우리 국민들 다 같이 듣고 그 의견 수렴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또 나눈 얘기를 국민들하고 정보를 공개해서 의견을 듣는 이런 과정을 더 많이 거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그 주민의 목소리,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건 이제 반드시 필요한데, 예. 이게 그냥 구호에만 그치고 마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뭐 사실은 이게 그냥 말로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안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실 뭐 무슨 위원회 많이 있거든요.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태반이긴 하지만 사실 교육에 관련된 고민을 하겠다고 하면 지역의 교육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전문가도 있고 그렇죠. 관심이 있는 국민들도 있어요. 맞습니다. 저는 그런 지역에 있는 전문가들, 준 전문가들 다 모아서 원탁회의를 하던 뭐 이런 정담회를 하던 이런 걸 통해서 그분들의 의견이 실제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근거를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진짜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에요. 너무 귀한 말씀이고 저도 20년째 군수님들 자문위원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활동을 하면서 늘 느끼는 것은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이에요. 말씀 주기 위해서 어려운 시간 내서 오셨는데 그분들이 정말 보람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은 그분들의 의견을 잘 듣고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반드시 피드백 해드리는 이런 과정들이 매우 중요한 일인데 그런 게 많이 빠져 있더라고 해보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농업도 세분화되면 많은 중간 조직이 필요하더라고요. 귀농인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 지난해 문화예술 동호회가 있잖아요. 스포츠도 마찬가지. 이런 분야의 중간 조직을 활성화하고 그 중간 조직의 역할에 힘을 실어드리려고 그래요. 예산도 당연히 드리고. 왜냐하면 우리는
공무원은 때가 되면 바뀌어야 되는데 바뀔 때 인수 과정에서 놓치면 이게 정책이 누락되기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중간 조직에 힘을 실어드리고 그분들과 주기적인 만남을 통해서 더 많이 듣고 현장을 더 이해하고 그래서 실질적인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먹고 사는 문제가 또 예,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우리가 가장 바라는 건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사람 지지하고 뽑잖아요. 홍삼, 뭐 흑돼지 이런 거를 지난해 먹거리로 정하고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돈도 투자하고 인력도 투자해서 끌고 왔지만 저는 이게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IC 근처에다 홍삼 집적화 단지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또 짓고 있잖아요. 네. 냉정한 평가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20년째 사업을 해온 사람 입장으로 볼 때 경영 관점에서 보면 매우 아쉽다라는 생각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한순간에 무언가를 이렇게 딱 단절시키고 막 이런 것은 마지막 수단이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제가 우리 농민들의 고추를 팔아주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고추를 팔 때 건고추는 16,000원에 수미하더라도 이것을 한 근 되는 고춧가루를 봤을 때는 24,000원, 비싸기는 3만 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한 단계 더 가서 고추장을 만들게 되면 또 배가 뛰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홍삼 유명하잖아요. 우리 진안이. 그러면 홍삼가루를 넣어서 홍삼 고추장을 만들면 이게 약이 되거든요. 제가 그래서 우리 진안의 홍삼을 알려보려고 제가 만든 새싹카레가 1년에 100만 개가 나가거든요. 홈쇼핑으로도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진안의 고춧가루 다 팔아드리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고추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렸을 때 최근에 보면 16만 근이에요. 키로수로 96톤이에요. 1kg짜리 고춧가루로 9만 6천 개거든요. 10만 개도 안 되잖아요. 저는 새싹카레 100만 개를 팔고 있기 때문에. 근데 군수가 되면 이런 건 더 쉬워진다는 거죠. 저는 우리 홍삼을 좀 알리기 위해서 홍삼 삼계탕을 개발했어요. 우리 홍삼연구소의 지원도 받고 전주에 아주 전문가와 같이. 근데 문제는 판매에서 막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아이템이 좋다 보니까 하림에서 홍삼 삼계탕을 2년 후에 만들어냈어요. 결국 그 자리를 뺏기고 말았죠. 그래서 이제 군수가 되면 이런 것들을 영향력이 있거든요. 군수가 되면 예산과 공무원이 있으니까요. 그걸로 해서 더 잘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난해 진짜 먹거리는 무언가 저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봐요. 진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산이 있고 물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산도 활용을 못해요. 우리 지난이 가지고 있는 이 산림의 자원만 해도 이 산소 이 크레딧이라는 게 있더만요. 예. 이런 것들이 1년에 600억 정도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산소만 내뿜어도. 그렇죠. 이제 산림 분야를 키워야 되는 것도 있고 우리 물을 활용할 필요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우리 지난해 오면 사람들이 머물러서 가야 되는데 머무를 시설도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머무르긴 머무르는데 스토리가 있는 머무름 그러기 위해서 스위스 마을을 만들겠다. 스위스 하면 산과 물이 또 어울리니까요. 그래서 남해에 가면 독일 마을이 있듯이 진안에 오면 스위스 마을이 있다. 이렇게 해서 머무르는 곳에 좀 행복을 더 가할 수 있게 하는 걸 생각했고 그 다음에 우리 진안은 쌍다리 하천이 있지만 무주 같은 데는 항상 그 깨끗한 물이 흐르는 게 보이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용담댐 상전에서 물을 한 12km에서 한 16km 되겠더라고요. 끌어올려서 제2의 청계천처럼 물이 흐르면 우리가 거기서 힐링도 되고 산책도 하면서 우리 주민의 삶도 질이 좋아지고 또 거기서 그 미끼 없는 낚시, 플라이 낚시라 그러거든요. 전국의 낚시 동호인이 800만 명이라고 하니까 그분들이 와서 낚시하면 시장도 살고 진안 경제도 산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3년 전부터 말씀드렸던 진안 기본소득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때도 저는 벌어서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도 여전히 벌어서 드릴 계획이고요. 세 가지의 방법이에요. 첫째는 이제 용담댐 수상태양광 활용하겠다. 두 번째는 제가 군수가 되면 바로 고향사랑 기부금 팀 만들어 가지고 고향사랑 기부금
한번 멋지게 모금하려고 해요. 지금까지 작년에 우리 공무원들이 애써서 5억 모금했대요. 그런데 일본 북해도에 가면 몬베츠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가 1년에 1,500억, 많게는 2,000억을 해요. 저는 거기서 일본에서 12년을 살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취지를 누구보다 이해할 수 있잖아요. 제대로 배워서 저는 1차 목표가 500억입니다. 근데 우리 지난 국민들에게 한 달에 20만 원씩 지역 화폐로 드리잖아요. 그러면 586억인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난해에서 지역 경제에서 돌잖아요. 지역 화폐로. 그러면 1억짜리 매출을 올릴 586개의 일자리가 창출돼요. 그래서 그 일을 꼭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진안을 대표할 만한 상품이랄까요? 산업이랄까요? 어떤 것을 우리가 큰 줄기로 삼고 가면 좋을지 말씀해 주시죠. 대한민국의 유일한 고원, 남쪽에 우리 진안 고원. 그렇죠. 그렇다면 정말 이것은 너무나 소중한 가치고 누구도 흉내낼 수 없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우리는 아름다운 마이산과 구봉산과 또 우리는 물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다양한 상품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는 도시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하는데 우리 진안을 방문해서 머무르고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숙소도 차별화된 숙소, 스위스 마을, 그리고 진안에 와서 머무르는데 볼 것이 없으면 안 되니까 쌍다리를 제2의 청계천으로 만들어서 이 야경도 넣고, 그 다음에 쌍다리 터미널까지 지붕을 씌워서 거기에 전통시장을 걸을 수 있게 만들어서 저녁에도 행복하게 머무르고, 그리고 진안이 가지고 있는 고원다운 아름다운 산과 깨끗한 공기, 힐링되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와 함께 우리 진안이 가지고 있는 그동안 수많은 농산물을 우리는 원물로 팔았어요. 원물로 판다는 건 고추를 그냥 고추로 파는 거죠. 그럼 경쟁이 큰 지역하고 경쟁이 안 돼요. 예를 들면 쌀을 가지고 우리하고 김제하고 비교하면 대학생하고 유치원생 차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진안이 가지고 있는 흥미가 있고 찹쌀이 있거든요. 그 우리는 기가 막히거든요, 미질이.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소량으로 포장을 하거나 이걸 또 한 번 가공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는 부가가치가 창출이 되는데 그동안에 그런 거에는 너무 관심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맛보기로 고추부터 100% 수매해서, 그것도 16,000원 수매해서 고춧가루 만들고 1차 팔고, 그 다음에 홍삼고추장 만들어서 브랜드하고. 근데 이걸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북부마을산에 미로공원 지금 제대로 안 돼 있거든요. 또 공사하고 또 공사하고, 그럴 바에 거기다가 세계 최대의 항아리 단지 만들어서 세계 기네스북에 올려버리는 거죠. 그러면 남부에 수십만 명 오는 사람이 그냥 빠져나가다가도 세계 기네스북 구경하러 올 거 아니에요? 그럼 북부가 살잖아요. 이런 스토리를 연결하겠다. 그 우리 청년 정책 살면서 느끼는 어려움들 때문에 그 친구들이 떠나잖아요. 맞아요. 예. 아이 키우기도 힘들고, 그리고 뭐 주택 문제도, 진안이 이상하게 집이 없어요. 주택 문제도 그렇고, 특히 일자리 같은 것들. 예, 뭐 창업을 하기도 참 그런 어려움이 있고, 이 청년들을 진안에 붙잡아 놓기 위해서 어른들이 또 지역사회가 뭘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저는 외부에 있는 청년들을 불러들이는 에너지를 쏟는 것을 줄이려고 합니다. 기존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떠나지 않는 거에 그렇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공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자열 원자래라. 여기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 진짜 기뻐하고 소문나면 외부에 스스로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아이들 교육 문제 시급하게 해결하겠다. 두 번째는 우리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청년들만을 위한 공간을 만들겠다. 그래서 이제 홍삼 집적과 단지로 보건소 앞에 있는 홍삼 판매장이 옮기게 되면 그 자체를 리모델링해서, 리모델링 하는 것조차도 우리 청년들하고 상의하고 청년들이 구상하게 만들고, 구상할 때 들어가는 비용도 대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 스스로가 자치할 수 있는 공간. 그래서 거기서 자기들이 인큐베이팅으로 창업도 시도해보고, 창업 실패해도 또 돈을 들여서 일어날 수 있게.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청년들이 실패하면 왜 실패했는가 분석해야 하고 또 돈을 대줘요. 또 실패하면 분석하고 또 돈을 대줘요. 그래서 스스로 약점을 보완하고
사람이 떠나지 않게, 사람이 소중하니까요. 그런 식으로 우리 청년들을 좀 교육하고, 청년들의 일자리는 로컬푸드 매장을 지금 우리가 2개 있지만 8개를 더 만들어 10개까지 해서 대전, 서울까지 내겠다. 그래야 우리 소농들이 농사진 것, 귀농인들이 농사진 것들을 다 팔아줄 수 있거든요. 그럴 때에 우리 청년들 3명, 5명을 협동조합 만들어서 서울 가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하면 한 2년이더라도 서울 가서 운영할 권한을 주고, 그래서 이런 운영권을 우선순위로 청년들에게 주겠다는 거죠. 두 번째, 운전 좋아하는 친구는 수거해서 운전할 수 있게 배려하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화폐로 약 586억, 600억 정도를 지역 화폐가 풀리게 되면 1억짜리 직업이 600개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 청년들을 더 우선시 실질적으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청년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겠다. 김밥 한 줄 놓고 먹으면서라도 수시로 진정성 있게 토론하면서 실무적인 문제를 잘 이렇게 들어주고 해결할 수 있도록 더 관심 많이 갖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한 지 30년 됐잖아요. 저는 30년 전하고 지금하고 어떤 변화와 발전이 있었는지 이렇게 살펴보면 별로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시민들의 참여는 더 낮아지고, 자치 역량은 제자리 걸음이고, 부정적인 그런 모습들이 더 많이 노출되고 그러거든요. 지난군의 지방자치를 쭉 돌아보시면서 민주주의라든가 진보적인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획득하지 못한, 이루어내지 못한 이유는 뭐라고 진단을 해보실까요? 제가 이게 정치에 참여하면서 느끼는 것은 저 자신을 많이 이렇게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군소 출마할 때 한 30명이 이렇게 대략 와서 뒤에 서 계셨어요. 그분들은 상당히 용기를 내서 오신 거예요. 사실 저를 도와주는 많은 분들이 자기가 저를 도와주는 게 노출되면 불이익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이 좁다 보니까 다 연결되는 구조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미움당하고 싶지 않고 원수되고 싶지 않고 타깃이 되고 싶지 않다 보니까 다 비밀리에 움직여요. 그래서 그게 커요. 크죠.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가다 보니 참 고독하고 힘들구나. 그러나 그만큼 사명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반드시 이번에 제가 이기게 되면 저는 바로 조합장을 꿈꾸는 사람, 군의원을 꿈꾸는 사람, 도의원을 꿈꾸는 사람들을 정치학교처럼 열어가지고 소신 있고 철학이 있는 사람들을 키워내서, 일본의 마쓰다 전기 그 사장이 자기 사재, 자기 모든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만든 것이 정경숙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월급을 주면서 정치학교를 열어가지고 거기서 일본의 수많은 리더들을 키워냈고 거기서 일본 수상도 배출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진안에 그런 문화를 꼭 만들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정말 간절히 해보고 있습니다. 그 3월 27일부터 지역 통합 돌봄 사업이 이제 법제화돼서 시행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진안군이 1월 26일에서야 관련 조례를 이제 통과시켰어요, 운영위에서. 이게 우리 진안군 같은 초고령 사회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시급한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이 지역 통합 돌봄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면 좋을지 그런 얘기 좀 한번 해주시죠. 통합 돌봄은 진안에서 태어나서 진안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일본에서는 25년 전에 만들어진 치매 마을이 있더라고요. 그 좋은 사례들을 이제 좀 참조해서 우리 진안에 치매 마을을 만들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실버타운 만들겠다는 공약도 넣었거든요. 우리 어른들이 하루에 3끼 밥 해드시기 이제 힘든 시대가 점점 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특히나 남성분들은 혼자, 어르신들은 밥 해먹기 더 힘드시잖아요. 평생 안 해왔으니까.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실버타운 만들어서 우리 진안 국민들은 경제적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그곳에서 진안 의료원하고 조인해가지고 건강도 체크해드리고, 또 파크골프 좋아하시면 파크골프장 가시고, 노인복지관 가서 또
어른들 노래교실도 있고 장기, 바둑, 당구 잘 돼 있거든요. 활동하게 하고 다시 모시고 와서 그곳에 생활하고 그곳에서 드시는 모든 음식은 가능한 한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걸 수매해서 그곳에서 소비하는 문화. 거기서 치매가 걸렸을 때에는 바로 치매 마을로 이동해서 어른들 돌아가실 때까지 책임지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군에 통합지원센터를 만들고 면별로 통합지원센터 창구를 만든 다음에 이제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마을에 있는 정보가 전달돼야 되기 때문에 부녀회장님들에게 한 달에 10만 원이나 20만 원씩의 수당을 드리면서 크고 작은 정보가 면사무소로 1차 모이게 하고 여기에서 자체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어떤 시설이 필요한 거 만들어내고 안 되는 것들은 또 군에서 이렇게 하고 그런 통합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군에서 지금 얼마나 준비했는지는 사실은 잘 모르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제 늦었다면 내가 군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열심히 해가지고 전국에서 모델 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더 하고요. 통합 돌봄의 핵심은 주민과 행정의 유기적인 협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통합 돌봄의 대상도 주민이고 네. 그리고 사실 돌봄 케어를 하는 분도 주민들이거든요. 주민들이 케어도 하고 또 그 수혜를 받는 대상자가 되기도 하고 이러는 거라서 저는 주민들에게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정말 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빵 달라는 사람한테 계속 밥만 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의료 지원이 필요한 분이 있을 테고 이동 지원이 필요한 분이 있을 테고 그리고 간병인이 필요한 분이 있을 테고 활동 지원이 필요한 분이 있을 테니까 각자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서 무엇들이 필요한지 면밀하게 조사하고 그런 기초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정말 꼼꼼하게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이것도 그냥 예전에 하던 복지 서비스 정도로 끝날 수도 있단 맞습니다. 말이죠. 정말 공감하는 말씀이고 저도 더 공부해야 될 분야라고 인정하고요. 우리가 지방 소멸 위기 대응이라 해가지고 1년에 100억씩 네. 10년간 물론 70억에서 120억 사이긴 해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10조의 예산을 세워서 지방 소멸 위기 대응 기금이거든요. 그럼 사실은 이 돈을 거기에 맞게 철학을 가지고 써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 돈도 더 의미 있게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말씀 주신 것처럼 통합 돌봄도 다시 한번 백지화 상태에서 정확히 또 분석하고 외국 사례도 검토하고 배군이 우리보다 앞서서 여러 시도를 해왔거든요. 해왔죠. 주민들 자발적으로 거기에 좋은 사례도 더 경청하고 해서 우리 지난해 만든 통합 돌봄을 멋지게 한번 만들어서 우리가 또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번 멋지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어차피 지자체장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통합 돌봄도 결과가 천차만별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서로들 고민들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예. 이제 출마를 결심하시고 쭉 6개월 정도 다니셨죠? 민심을 이렇게 쭉 들어보시니까 어떤 예. 느낌이 들었습니까? 3년 전에 비해 우리 국민들의 지지는 과분할 정도입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하고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격려해 주시면서 이제 네가 일꾼이구나. 다만 관계 때문에 드러내지 못하니 투표할 때 보여주겠다 이런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물론 그냥 좋은 소리를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진정성을 또 믿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저의 정치적 미래를 생각한다면 정치적으로 계산하고 말씀 주시는 분들이 말이 맞아요. 이번에 경선에서 밀리더라도 4년 후를 내다보고 탈당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탈당하면 너의 정치 인생이 끝난다. 네. 이 말씀도 맞다고 봐요. 예, 예. 그런데 그런 걸 계산해서 제 정치 인생을 살기보다는 진정성 있게 제 손을 잡아주는 국민들, 그분들이 지금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4년이 지나면 우리 지난 수습이 과연 가능할까? 잘 모르겠어요. 너무 지금 심각한 수준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교 한 반에 한 명 앉아 있는데 이걸 우리가 외면할 수 없잖아요. 그 한 반에 한 명 있는 그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맞습니다. 그런 마음 아픈 것을 우리가 반드시 정치 지도자들이 해결해야 된다. 제 정치 어떤 인생이나 그런 것보다 더 지금 소중한 것이 지금 도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도전했고요. 국민들의 과분한 사랑을 그리고 국민들의 보이지 않는 그 지지를 결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남은 기간 더 열심히 뛰고 싶습니다. 이제 국민들에게
당부 말씀 또는 뭐 약속 이런 것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국민 여러분, 부족한데도 지지해 주시고 늘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겸손히 더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 오늘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지만 저는 저의 정치 인생을 위해서는 남아 있어야 맞겠죠. 혹여라도 경선에서 밀리더라도 4년 후에 더불어민주당의 지난 군수 1순위라고 하는 주변에 많은 분들의 응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저에게 더 소중한 것은 우리 진안군이 먼저입니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청년 세대, 우리 농민들, 시장에서 사업은 하지만 어려운 분들, 그 외에 많은 분들의 이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무소속으로 끝까지 가고자 합니다. 저를 지지해 주면서도 지지한다는 걸 표출하면 공격을 당하기 때문에 지지조차 조용히 하고 계시는 거 이해합니다. 제가 반드시 군수가 돼서 우리 지난해 선거문화 바꾸겠습니다. 가는 길이 험난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열심히 해서 우리 지난 멋지게 바꿔내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지지 더 많이 부탁드리고 용기 내서 더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면 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가실 거죠? 가야죠. 선거 날까지 끝까지 가시는 거죠? 가야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끝까지 가시는 걸로 알고 어쨌든 그동안 해왔던 약속들 어떤 이런 것도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을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내셔서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